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건 참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요. 집에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혼잣말이라도 내뱉지 않으면, 정적이 너무 깊게 느껴진다며, 그것이 고독이고 그게 곧 노년의 불행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든 자식이든 친구든 그저 곁에 사람이 있어야 인생이 견딜만하다고 믿고 있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혼자 있는 시간이 슬픔으로만 가득 차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만 삶이 온전히 느껴지는 걸까요? 여기 그런 믿음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이분은 72세의 여성입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했고 아들은 외국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홀로 된 뒤 처음 몇 해는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떡해요, 혼자 계시다니. 이제부터 더 외로워질 텐데. 집이라도 같이 사시는 분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그 말이 처음엔 그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분의 얼굴에는 어떤 사람보다 단정한 평온이 조용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차를 끓입니다. 달력에 맞춰 요가 수업을 가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시장에서는 늘 같은 가게에서 장을 봅니다. 모든 하루가 다른 누구의 눈치도 없이 내가 정한 리듬대로 흐릅니다. 누가 밥을 안 차려줘도 불편하지 않고 누구와 싸우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단어를 고립이나 고통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분에게 혼자란 선택이며 존중이었습니다. 누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분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누구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피로에 맞춰 쉴 수 있는 여유, 그 모든 것이 혼자라는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어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요. 아플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외롭고 우울해진다고요. 하지만 이분은 말합니다. 같이 산다고 다 돌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편한 관계에 매일 마음 다치는 게 더 괴롭죠. 그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함께 있는 게 항상 행복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된 나이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 나 혼자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삶을 스스로 지탱할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누구의 비위에 맞추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것, 그건 어쩌면 삶의 마지막에 주어진 가장 큰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인간관계도 미안함과 기대가 얽힌 가족 사이도 이젠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나만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 비로소 진짜 나가 있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만족이 차곡차곡 쌓여 평온한 미소로 돌아옵니다. 책을 한 장 넘기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그 순간 누군가는 그것을 외로움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것을 행복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사실에 겁을 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처럼 혼자는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는 하루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 덜 외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지내거나 누군가를 만나 같이 살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이 더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생활 방식이 달라 부딪히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감정이 상하고 억울한 말들이 쌓여 어느 순간 서로 눈을 피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자식 집에 들어가 2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밥 같이 먹고 손주랑 웃고 가족 사진도 자주 찍고 오랜만에 따뜻한 집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어머님, 오늘 늦게 일어나셨어요?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느냐? 반찬간이 새다 약하다.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식도 피곤하고 며느리도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합니다. 가족이지만 생활은 달랐고 서로를 배려하려 애썼지만 피로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다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섭섭했지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나이 든 부모를 좀 더 보살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나와 살아보니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늦잠을 자도 누구 눈치 볼 일 없고 된장찌개를 진하게 끓여도 누가 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혼자 울어도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같이 살아야 정이 든다고들 하지만 어떤 관계는 같이 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자식과 함께 있는 것이 늘 행복만은 아닙니다. 기대가 쌓이면 실망도 쌓이고 미안함은 조용한 거리감을 만듭니다. 그 거리는 서로 조심스러움을 낳고 소통은 겉도는 인사로 바뀌고 언젠가부터 식탁의 대화는 줄어들고 식사 시간은 잠깐의 형식이 됩니다. 한 노부부는 재혼 후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나이대, 비슷한 삶의 궤적, 함께 밥 먹고 함께 텔레비전 보는 삶. 하지만 작은 생활 습관이 생각보다 자주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혼자였을 땐 조용했는데 함께 사니까 말이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혼자면 외로움은 있어도 내 마음 하나만 챙기면 되는데 함께 있으면 서로의 기분까지 챙겨야 하니까요. 사람과 사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처음엔 적막하지만 곧 익숙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하루. 그런 하루가 반복되면 비로소 마음이 정돈됩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기분을 돌아볼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공간은 그런 나를 다시 복원하는 곳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고립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곁에 있어야지.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매일 상처받고 말 한마디가 며칠을 아프게 한다면 그 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좋을 땐 웃음을 주지만 어긋날 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치유가 더뎌집니다. 그래서 늙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배워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삶, 그건 함께 살아서가 아니라 온전히 혼자일 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나온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알고 그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침묵을 견디는 힘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를 함께 얻게 됩니다. 그 시간은 곁에 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이 채워지는 경험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그 고요 속에서 자라나는 자존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혼자 있다는 건 비어있는 공간을 견디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이 나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세워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늘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던 내가 이젠 내 생각을 먼저 꺼내고 남의 기분에 따라 바뀌던 하루가 이젠 내 컨디션에 맞춰 흘러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잊습니다. 언성이 높아질까봐 말을 아끼고 기분이 상할까봐 생각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고 맞추는 날이 한 달, 두 달 쌓이면 나는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혼자라는 건 그 잃어버린 나를 다시 마주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일을 누구의 허락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작은 일처럼 보여도 삶의 중심을 되찾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 어르신은 말합니다. 혼자 되기 전에는 나는 늘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지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나예요. 그 말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시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 그것이 바로 혼자의 특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묵이 반겨주는 그 공간. 식탁 위에 나 하나를 위한 그릇을 놓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올리는 그 여유. 누군가와 있을 땐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이기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평온함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휘청이던 내가 이제는 스스로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감정은 덜 상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사람을 쓸쓸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쓸쓸한 건 함께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할 때입니다. 말을 아끼고 표정을 감추는 그 하루가 사실은 더 외롭습니다. 그런 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을 쉬게 해주는 휴식이 됩니다. 내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기분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루가 쌓이면 비로소 자존이 자랍니다. 한 여성은 5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밥을 차리고 일을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명절마다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 끝에 혼자가 된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조금 무서웠지만 하루하루를 보내며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이토록 소중한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젠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가끔은 혼자 카페에 가서 천천히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니까 내 감정에 집중할 수 있어요. 괜히 참지 않아도 되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요. 그 편안함은 그 어떤 명품 옷이나 고급 요리보다 더 값진 평온함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내가 누리기 위한 하루.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진짜 가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주 상처받아왔던 우리에게 혼자라는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억지로 맞춰왔던 삶을 멈추고 내 호흡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고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울타리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누구도 아닌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혼자 있는 삶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자란 자존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곁에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자존 위에 서 있는 삶은 늘 평온하고 한결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되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 하나, 정적이 감도는 집안의 공기,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전화기. 그 모든 것이 외로움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씩 내 방식으로 다듬기 시작하면 그 고요는 평온으로 바뀌고 그 정적은 여백이 됩니다. 혼자 사는 하루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스케줄이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차를 마시고 싶을 때 끓이고 걷고 싶으면 걷고 쉬고 싶으면 멈춥니다. 이 단순한 선택의 자유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그 자체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아침 7시.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물 한 컵을 마시고 라디오를 켭니다. 라디오는 하루 종일 혼잣말을 들어주는 친구 같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혼자 있지 않다는 감각, 그건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간단한 아침을 차려 먹습니다. 계란 하나, 토마토 한 조각, 따뜻한 미역국 한 숟가락. 누군가와 함께할 때보다 음식은 훨씬 단순하지만 오히려 입에 맞고 속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로지 나를 위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이면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동네 작은 문화센터에 나가 요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책을 읽고 몸을 움직이는 이 시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는 순간 불안도 외로움도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생각이 고요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집니다. 혼자 있을 때 중요한 건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일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하루를 대충 흘려보내면 고독은 깊어지고 몸도 마음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햇살을 보고 따뜻한 것을 먹고 몸을 움직이며 책을 펼치는 하루는 작지만 강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 질서가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한 노인은 매일 산책을 나섭니다. 혼자서도 걷고 가끔은 동네 개를 데리고도 걷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머릿속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발걸음을 따라 천천히 풀린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꽃이 피었는지, 하늘이 흐린지, 그걸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또 다른 분은 집에서 라디오와 함께 작은 뜨개질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며 짜내는 실. 그 실 한 가닥에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혼자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는 천천히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그 리듬은 다른 누구와 비교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삶이 힘든 건 고요해서가 아니라 고요한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일 뿐입니다. 그 고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습관 하나씩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 감정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누구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쌓이면 고요는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편안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그 어떤 관계에서 얻는 안정감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은 가끔 고요하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실감은 작고 조용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작은 힘들이 모여 내일을 지켜낼 단단한 마음이 됩니다. 혼자 있는 삶은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있고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을 보면 왠지 모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혼자 있는 시간은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순간입니다. 외부로 퍼졌던 관심과 에너지가 조용히 내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나를 규정하려 했습니다.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때로는 내 모습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수용이 삶을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꾸미지 않아도 지금의 내 얼굴에 내 삶이 담겨 있고 주름마다 살아온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간은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음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이젠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 거짓말도 하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지금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의 삶은 불완전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솔직한 시간이 됩니다. 감정도 솔직하고 행동도 자연스럽고 생각도 투명해집니다. 우리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과는 자주 멀어졌다는 걸, 그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고 지금의 고요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없어도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으며 하루를 천천히 음미하고 지나간 계절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시간. 그 시간 안에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삶은 원래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 떠들썩한 세상이 잠잠해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고했어요.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혼자라는 삶은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진실한 위로입니다. 누군가의 말보다 더 깊이 와닿고 더 오래 남는 속삭임입니다. 아침 햇살에 눈 뜨고 가만히 물을 끓이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누구와도 닮지 않은 내 삶의 리듬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지 않나요? 하지만 함께 있으면서 더 외로웠던 날들을 떠올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감정을 꾸미지 않아도 되고 표정을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 안에는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모습과 내가 진짜 원하는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배우는 가장 큰 지혜는 혼자 있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마음이 더 고요하고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삶이 깊어집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하루가 반복되면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남은 삶을 가장 나답게, 가장 조용히, 가장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